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 중에 꽃. 세계적인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남긴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은 세상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작품 노트르담 드 파리를 통해 사랑을 이야기했죠. 장애를 가진 곱추이자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도 이해 못지않게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직지의 남자,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그 주인공인데요. 혹시 직지의 남자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앞편에 있는 영상, 직지에 관련된 부분을 꼭 한번 보시고 들어오세요. 직지를 구입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남자, 바로 그 남자죠. 직지를 구매했던 좋은 눈, 그 좋은 눈을 가졌던 플랑시는 동양 문화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 관리의 여자 보는 눈은 과연 어땠을까요? 조선은 19세기 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1866년 프랑스와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 공사가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었죠. 그 일대 프랑스 공사가 바로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였습니다. 플랑시는 조선의 무녀인 리진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대 프랑스 공사로 부임했던 이폴리트 프랑댕이 지은 엔 꼬레아라는 책에서 우리말로는 한국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를 넘기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죠.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최근에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앞선 것으로 외교관이 노트에 두었던 것에 의거했는데 이 외교관은 20년 이상을 극동에서 여행한 사람이다. 프랑댕은 이야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젊은 대리공사.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 나의 동료이자 친구. 시작부터 두근두근 흥미를 확 끄는 문구인데요.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없다니 사람들의 궁금증은 증폭될 만했겠죠. 하지만 프랑댕은 책 속 이야기를 통해 인물에 대한 힌트를 숨겨두었습니다. 한국에 근무했던 대리공사 중 2번씩이나 한국에 온 프랑스 외교관은 플랑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책 속에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프랑스의 젊은 대리공사 플랑시는 궁중에서 춤추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무인은 모두 왕인 고종에게 소속된 왕의 여인이었죠. 평소 고종과 친분이 있었던 플랑시는 왕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 꽃다운 무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간곡한 요청에 결국 고종은 리진과 플랑시의 만남을 허락했다고 하죠. 둘은 신분의 벽을 넘어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플랑시의 대리공사 임기가 끝나서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직진남이었던 플랑시는 리진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녀도 용기를 내어 따라갔다고 하죠. 1891년 한국을 떠나 무려 40일간의 여정 끝에 둘은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의 장벽은 물론 리진이 나라와 왕에게 소속된 노비 신분의 무희였고 플랑시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실제 법률상 부부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둘은 파리 7구역의 바빌론가 8번지에 머물면서 신혼의 단꿈에 빠지게 되는데요. 각종 프랑스 사교 모임에 함께 참여했지만 리진의 향수병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플랑시는 조선의 가구를 공수해 와서 그녀만을 위한 규수의 방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조선풍으로 바꾸어 주었지만 리진의 우울증은 날로 깊어졌다고 하죠. 결국 플랑시가 3대 프랑스 공사로 다시 임명되면서 파리에 온 지 4년 만인 1896년
그들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리즈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리즈는 다시 왕실무이단으로 끌려가야 했고 예전의 직업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인인 플랑시와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리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옷과 장신구 속에 금속 조각들을 숨겨두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먹은 것들이 금속, 쇠가 아니라 금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지막까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리진에 대한 공식적인 사료나 기록이 없어서 실존 인물이라는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플랑시와 리진의 사랑 이야기가 설령 허구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주한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가 독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리진에 대한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점, 단 한 권의 책에만 이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다는 점으로 봐서 책을 쓰면서 만들어낸 과장된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들의 사랑은 실존했던 찐사랑이다 라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책은 프랑스 외교관의 경험과 기록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둘의 관계와 리진의 신분 때문에 정식 결혼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상황, 그리고 리진뿐 아니라 당시 조선에 머물던 공사관 가족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어 온 고위 관리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허구로 써서 마치 실제 했던 이야기처럼 본인의 글 속에 넣는다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아마도 이 사랑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좀 더 큰 힘이 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감은, 그리고 여러분의 촉은 어느 이야기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2000년대 중반 조선 궁중 무희 리진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소설책과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진위 여부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저 사랑 이야기로만 들어도 사실 눈물겹지 않나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 단지 사랑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플랑시와 리진도 서로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주변을 둘러보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면 더 오랫동안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게 됩니다. 프랑스 관리인 플랑시와 조선무이였던 리진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면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는 그들을 어떻게 응원해주고 또 어떤 말로 댓글이라도 달아서 좀 더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는 숨겨진 또 다른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음 편에서는 또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역사가 진실이냐 아니면 전해지는 야사이냐 지금처럼 이야기를 전개할 때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실의 실체로서 이 이야기를 접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상상력을 부과해서 나만의 히스토리로 만들어 볼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는 그리고 저희 연구실 조교들에게 정말 좋은 힘, 에너지의 근원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채널 반지원, 유쾌한 한국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